안녕하세요. 한자로드 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주검이나 시체를 뜻하는 주검 시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는 주검 시자가 쓰인 글자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주검 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검 시자는 시체를 뜻하지만 관련된 한자를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시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한자의 유래에 대해 추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일단 갑골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갑골문에 나온 주검 시자는 같은 시기에 사람 인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사람을 그린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 인자보다는 조금 엉거주춤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뜻하게 된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제사장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제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죽음을 뜻하게 되었다는 해석이죠. 그런데 해석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직관적이어야 할 상형 문자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다리 부분이 일렁이는 것에 착안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려진 갑골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굴장이라는 장례 풍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굴장은 죽은 사람을 태아 형태로 묶어 매장하는 장례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태아 형태로 매장하는 것은 윤회 사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모습으로 시신을 매장하면 다시 환생하게 된다는 믿음이 반영된 장례법이죠. 굴장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매장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굴장의 흔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갑골문이 만들어졌던 은나라는 청동기 문화가 시작된 시기였지만 여전히 신석기 시대의 문화적 습성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의 매장 관습으로 죽은 사람을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그린 것만으로도 죽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후에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주검 시자의 의미 또한 약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전에서는 여기에 죽을 사자를 더한 주검 시자가 파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주검 시자가 파생되었다는 관점이죠. 주검 시자의 본래 의미가 약해졌다는 것은 당시에 만들어진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문과 소전에 주검 시자가 응용된 한자를 보면 대부분은 시신과는 관계없이 앉아있는 사람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엉거주춤한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주검 시자가 쓰인 한자를 반드시 죽은 사람과 연관지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검 시자가 쓰인 한자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앉아있는 모습보다는 사람의 엉덩이 부분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죽음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쓰임을 잘 기억해두면 주검 시자와 관계된 한자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척자는 자나 길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자척자는 주검 시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죽은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에는 3cm 정도의 손가락 길이를 촌이라고 했습니다. 마디 촌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죠. 이보다 더 넓은 길이는 자척자가 쓰였는데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30cm 정도를 말했습니다. 이 척이라는 단위는 발 한 폭의 길이를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한 폭의 길이는 1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척자의 옛글자를 보면 어떤 것은 사람의 다리 부분에 획이 그어진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료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었죠. 고대에 사용하던 자의 일종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주검 시자의 다리 부분에 삐침을 그리는 형태가 되면서 해서에서는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래 길이를 뜻하게 만든 한자이기 때문에 척자나 여덟치 지자처럼 길이와 관계된 한자를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주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자죠. 꼬리 밑자는 꼬리나 뒤쪽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꼬리 밑자는 주검 시자와 털 모자가 결합된 형태죠. 갑골문에 나온 꼬리 밑자를 보면 사람의 엉덩이 부분에 털 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꼬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엉덩이 부분에 꼬리를 그린 것일까요? 동물을 그려 꼬리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주검 시자는 엉덩이 부분이 강조된 한자라 설명드렸었죠. 털 모자로 꼬리를 표현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엉덩이가 강조된 주검 시자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꼬리 밑자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꼬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꼬리나 뒤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굽힐 굴자는 굽히다나 움츠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굽힐 굴자는 주검 시자와 날출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하지만 소전 때까지는 꼬리 밑자와 날출자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꼬리 밑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갑골문 때 만들어진 꼬리 밑자는 금문에 이르러 새로운 글자를 파생시켰는데요. 바로 굽힐 굴자입니다. 금문에 그려진 굽힐 굴자를 보면 꼬리 밑자 아래로 날출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출자는 입구에서 발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이렇게 동적인 모습의 날출자에 꼬리 밑자가 결합된 것은 꼬리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아지는 두렵고 불안할 때 꼬리를 늘어뜨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굽힐 굴자는 그러한 모습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꼬리가 움츠러들었음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움츠러들다나 굽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해서에서는 털 모자가 생략되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이 속자는 물이나 거느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물이 속자는 꼬리 밑자와 애벌레 촉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글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소전을 보면 본래는 꼬리 밑자와 애벌레 촉자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벌레를 쫓기 위해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럼에도 벌레들은 끊임없이 달려들죠. 여기에 쓰인 애벌레 촉자는 꼬리 주위로 달려드는 애벌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 주위로 벌레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에서 착안해 물이나 거느리다를 표현한 것이죠.
판국자는 장기나 관청, 당면한 사태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판국자는 주검 시자가 붓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판국자의 소전을 보면 자척자 아래로 입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척자와 관계된 한자도 아닙니다. 먼저 판국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사전을 보면 첫 번째가 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나 바둑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마을이나 관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재간이나 재능, 다섯 번째는 당면한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한자는 장기나 바둑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척자는 장기알이나 바둑알을 표현한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입구자는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판국자는 장기나 바둑판 위에 말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이 한자는 본래 장기나 바둑으로 수싸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재간이나 재능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이기기 위한 두뇌 싸움에서 뜻이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면한 과제라는 뜻도 당연히 여기서 파생되었죠. 그리고 후에 관청이라는 뜻도 파생되었는데요. 장기판의 판세에 빗대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꽁무니 고자는 꽁문이나 엉덩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꽁무니 고자는 주검 시자와 아홉 구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아홉 구자는 본래 사람의 팔과 팔뚝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검 시자는 엉덩이가 강조된 한자죠. 이러한 조합은 마치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란 뜻이었을까요? 명확한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꽁무니 고자는 이러한 조합으로 엉덩이를 뜻하게 된 한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주검 시자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